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한동훈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동훈 효과는 또 왜 얘기하느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2월 말에 국민의힘 당대표로 와가지고 당대표 격입니다. 당대표 격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로부터 40일이 넘게 지났습니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가 이게 좀 나뉩니다. 갈립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쪽도 있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쪽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쪽은 뭡니까? 한동훈이 국민의힘에 와서 국민의힘이 그전보다 관심을 받고 있다. 한동훈이 국민의힘에 와서 당의 혼란상을 정리를 했다. 한동훈이 국민의힘에 와서 국민의힘이 속된 말로 꼰대 정당 이미지를 탈피했다. 한동훈이 국민의힘에 와서 당 지지율이 폭락하는 걸 막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건 뭐냐면 한동훈 뭐 와서 별거 다 할 줄 알고 그다음에 대선 주자 지지율 뭐 그런 거 있을 줄 알고 했는데 와봤자 뭐 없지 않느냐. 한동훈이 와서 당 지지율 올랐느냐 뭐 했느냐. 한동훈 저거 완전히 빚 좋은 개살구 아니냐. 한동훈 저거 국내면면 추앙할 수는 막 이렇게 요란하더니 저 완전히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딱 그 짝이지 않느냐. 이제 이런 평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언론 매체들도 이게 나뉩니다. 제가 지금 네이버에 들어가서 한동훈 효과라고 쳐봤습니다. 근데 이 기사 제목만 봐도 한동훈 효과에 대해서 평가가 다 또 다른 겁니다. 노컷뉴스가 쓴 기사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동훈 효과 딜레마 30%대 박스권 갇힌 국민의힘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효과 딜레마라는 건 뭡니까? 30%대 박스권 갇힌 국민의힘이라는 건 뭡니까? 이 해당 매체가 인용한 여론조사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40%를 넘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이 30%대 박스권이라는 건 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말의 취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봤자 국민의힘 지지율은 30%대 계속 갇혀있다. 정체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취지의 기사 제목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효과 톡톡 대선 선도 긍정적 효과로 연결 이렇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효과 톡톡이 뭐냐면 관심도가 늘었다. 관심도가 제고됐다. 대선 선언은 뭐냐? 한동훈 개인에 대한 지지율 있지 않습니까? 이건 늘었는데 과연 당 지지율은 늘었을까? 이게 이제 딜레마라고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간조선이 올린 기사입니다. 11일날 올렸습니다. 이준석 넘어선 한동훈 효과. 유튜브 구독자도 깡충. 이 말은 뭔 말이냐?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국민의힘 TV. 그전에는 옳은 소리였는데 이게 이준석 씨가 있을 때보다 한 2만 명이 늘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기 전에 김기현 대표 시절에는 이 영상 동시 접속자 수가 시청자 수가 한 200명, 300명밖에 안 됐고 누적 조회수도 한 1000회밖에 안 됐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온 뒤로는 2000명, 3000명 그다음에 누적 조회수도 2만회, 3만회 그러니까 그 전보다 한 10배 이렇게 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관심도가 늘었다는 얘기일 뿐 아니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국내힘 지지율이 올랐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국내힘 지지율이 오르고 국내힘이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커졌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한동훈 효과고 이걸 국내힘 당원 내지 지지층 소위 여론조사할 때 자기의 성향이 보수라고 밝히는 사람들이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다 그럽니다. 그러면 과연 한동훈 효과란 무엇인가? 그랬더니 서울신문에서 이것도 2월 11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뭐냐? 한동훈의 여의도 적응기 실점 막았으나 득점은 불충분. 실점 막았다는 건 당 지지율이 빠지는 건 막았다. 근데 득점은 불충분. 당 지지율이 오르지도 않았다. 그냥 그 상태다. 요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가 과연 있는 것인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여러분들 매주 아마 접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쭉 놓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서. 제가 이걸 시간이 꽤 걸립니다. 이거 영상 몇 분짜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여론조사 막 이렇게 다 이렇게 취합하는데 거의 2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제가 인용할 여론조사 결과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전화 면접 방식, 하나는 ARS 방식 이렇습니다. 전화 면접은 엠브레인 퍼블릭과 K스텔 리서치, 항공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이 4개 여론조사 업체가 같이 공동으로 매달 2번씩 하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이거 MBS, 내셔널 바로미터 서베이라고 합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각에서는 이 여론조사의 어떤 신뢰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화 면접의 이제 대표격으로 제가 이제 뽑은 여론조사고 하나는 리얼미터입니다. ARS. 그 리얼미터를 뽑은 이유는 또 있습니다.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MBS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3월 10일인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럼 그 직전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얼마였을까? 국민의힘 39, 더불어민주당 27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당보다 지지율이 12%포인트나 앞서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선출된 3월 15일, 그러니까 선출된 직후에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5%포인트 빠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30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그래프 다 올려놓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권당의 새로운 당대표와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된 그 직후에 여론조사를 했더니 당 지지율이 5%포인트나 빠졌다고 합니다. 5%.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근데 가만히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당은 3%포인트나 올랐다고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국민의힘 당원, 국민의힘 지지층 또는 보수 성향, 우파 성향의 국민이라고 한다면 이 국민의힘, 김기현 체제의 국민의힘한테 어떤 희망을 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기대를 걸 수가 있겠습니까? 저 김기현 체제로 가서는 우리가 총선에서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일말의 희망이라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참 이것도 웃기는 일입니다. 웃기는 결과입니다. 결국에는 이 김기현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김기현 대표가 국민의힘을 맡고 나서 최고 지지율, 이 여론조사상으로 최고 지지율이 35%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다 이 미만입니다. 이 미만인데다가 김기현 대표가 아마 12월 13일 날 당 대표직을 던졌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던졌습니까? 이준석이 만나고 나서 그 이준석 씨가 그 자기 페이스북에다 그 사실 공개하자마자 자기 페이스북으로 했지 않습니까?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아니 정치를 계속할 사람이라면 그것도 일각에서는 김기현 씨가 대권 꿈을 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당 대표직을 던지는데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때 이후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당 지지율 30%,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29%입니다. 그러니까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1%포인트 앞섭니다. 김기현 직전에는 선출 직전에는 두 당의 지지율 격차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 12%포인트나 앞서고 있었는데 김기현 사태쯤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불과 1%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입니까? 11%포인트나 빠졌다. 김기현 전과 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게 바로 김기현 효과입니다. 그 김기현 효과는 국민의힘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결과적으로는 부정적이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효과는 무엇인가?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평가를 안 하겠습니다. 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2월 26일인가 7일날 국민의힘 당대표격으로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33, 국민의힘 30. 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30, 국민의힘 33. 역전이 됐습니다. 역전이 됐습니다. 이 사이에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월 8일 최근 조사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 30.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김기현 사태쯤에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1%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았던 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격차가 지금 다시 얼마가 나느냐? 7%포인트 차가 난다 그럽니다. 오차범위 바뀝니다. 오차범위 바뀌어서 너무나도 7% 차이라는 건 이건 적은 차이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근데 이게 뭐냐?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었냐? 그 사이에 국민의힘은 뭐 그렇게 그 전보다 뭔가 이뻐 보였느냐? 열심히 했느냐? 근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이 지도 체제가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왔다. 이 지지율 상승의 원인이, 요인이 전적으로 다 한동훈이 잘해서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주요한 요인이 뭐였을까?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근거만 제시할 뿐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리얼미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RS로 조사를 합니다.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각에서는. ARS 조사 방식은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좀 그 얘기가 근거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 10월쯤인가 한국갤럽과 엠브레인 퍼블릭 뭐 이런 아주 30몇 개 여론조사 업체가 우리는 ARS로 여론조사 이제 안 한다. 뭘 안 하느냐? 정치선거 여론조사 ARS 안 하고 전화 면접으로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왜 밝혔느냐? 사람 목소리 녹음한 거나 기계음 통해갖고 조사한 거 ARS 그거 정확도 없다. 과학적인 조사 방법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에 반해서 리얼미터나 이런 열 몇 개 업체들은 ARS도 정확하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방법으로 하겠다. 이건 사실 비용 차이가 있는 겁니다. ARS 방식이 전화 면접보다 비용이 한 절반에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다 하면서 리얼미터는 ARS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아까 제가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유리한지 유리하지 않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항상 앞서고 있습니다. 지지율 면에서. 그것도 큰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MBS 전화 면접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선 적이 몇 번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국민의힘이 아주 미미한 격차라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거의 대부분 앞서고 있었는데 리얼미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앞서고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차이를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선출되기 직전 국민의힘 지지율이 44.3%입니다. 더불어민주당 40.7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얼마나 앞서고 있었습니까? 국민의힘이 3.6, 3.7, 3.6%포인트 앞서고 있었습니다. 김기현 선출 이전에. 김기현이 선출될 때 그 주에 지지율이 빠졌습니다. 거의 2몇 %포인트 빠졌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역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2.6, 국민의힘 41.5. 근데 김기현 대표 선출 이후 그 직후 그 다음 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46.4 또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거의 3.8%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근데 김기현 체제가 들어선 국민의힘은 또 지지율이 빠져가지고 37%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김기현 대표 선출 이전 더불어민주당이 40.7이었고 그 이후에는 46.4. 그러니까 5.7%포인트입니까? 이렇게 올랐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선출된 국민의힘은 44.3에서 37로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7.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다시 돌이켜봤을 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한 당의 지도부가 이제 막 나왔는데 컨벤션 효과 이런 것도 없이 어떻게 지지율이 이렇게 폭락할 수가 있습니까? 이 당한테 뭘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 이 이후에 이 김기현 대표 선출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이 역전을 했지 않습니까? 추월을 했습니다. 그 이후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을 이 리얼미터 조사 결과로서는 지지율을 따라잡은 적이 없습니다. 이긴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근데 김기현 대표가 그만둘 때 12월 2주차 그때가 얼마였냐면 국민의힘 지지율 36.7%,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44.7%였습니다. 그러니까 8%포인트 차이로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김기현 사태 그쯤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2월 4주차 마지막에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1월 1주차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주차 국민의힘 36.6, 더불어민주당 44.5입니다. 그런데 2월 2주차 지금 조사 결과를 봤더니 국민의힘 40.9, 더불어민주당 41.8.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4.3%포인트 늘었습니다. 근데 그 같은 기간 더불어민주당은 2.7%포인트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간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가장 큰 변화는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뭐 지도 체제가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지도 체제가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맞습니다. 비대위 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거 제가 또 이것도 한동훈 효과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공교롭게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고 나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랐다. 올랐는데 어떻게 올랐냐. 더불어민주당 41.8, 국민의힘 40.9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김기현 사태쯤에는 8%포인트 차이가 났는데 지금은 불과 0.9%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누가 앞서고 있는지 누가 뒤처졌는지 가릴 수가 없다 그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다 그겁니다. 제가 올린 그래프를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효과 딜레마라는 소리가 나옵니까? 그런데 한동훈 효과 뭐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데이터들을 정확히 분석해가지고 객관적으로 제시를 했을 때 그런 분석 그런 평가를 하면 모르겠지만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론조사 결과가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제가 혹시나 그럴까봐 전화 면접 방식, ARS 방식 두 가지를 지금 대표적인 거를 추출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의 정치적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인물에 대한 평가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